자, 딥둥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대장 캡틴 팬더맨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석유화학 업계 현직자님을 모시게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저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아, 예, 뭘 덕분에 잘 지내요. 저희가 원래 평소에 좀 친한 관계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가 편하게 나왔는데, 자, 오늘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석유화학 업계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해요. 이름 자체가 석유랑 화학이랑 연결이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에는 이제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 다음에 그러한 이제 가공을 하고 정제를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솔린, 디젤, 그리고 LPG 같은 것들로 이제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른데 이렇게 또 판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편하게 주유소에 판매할 수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기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소라든가 그 외에 다른 성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성분들을 또 새로운 재가공을 거쳐가지고 플라스틱이라거나 혹은 이제 스티로폼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그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우유 같네, 우유로 초코우유, 딸기 우유도 만들고 분유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먹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단가는요? 단가는 우유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왜 우리 흔하게 이제 휘발유값 몇 리터당 얼마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네. 오히려 원료는 좀 저렴하다. 외국에서 보시면은 산유국들 그런 네. 곳들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이제 주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기름이 한 방울 안 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하는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외에 가공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이 석유화학 업계 현직자로서 어떤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해외 영업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을 이제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 이제 영업을 하고 또 이제 판매까지 성사시켜서 해외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은 제가 해외 고객을 생각하고 한번 영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영어 할 줄 아시나요? 이 업계 자체가 좀 희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업무 루틴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제 판매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제품들이 제대로 출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고요. 그 후에는 이제 일별 혹은 주간, 월별 실적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는 달성률을 체크하고 추후에 이제 판매 계획을 수정하거나 이제 보충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오전 시간대 대체로 동남아 국가들이 시차가 맞기 시작하면서 해당 업체의 국가들과 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 소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서 점차 이제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까지 국가들의 이제 업무 시간이 겹치게 되면서 해당 국가들과 이제 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로 소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무역을 하네, 무역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무역 지식이 업무에 많이 필요하던가요? 화학 직군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무역과 물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입 사원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물류와 무역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화학 쪽에 전공을 했는 사람들이 화학 업계에 대한 지식을 갖춘 상태로 물류와 무역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공자들 중에 화학과 친구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네. 동기 중에서도 화학과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무역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바꿔 말하면 무역과 화학 친구들이 많이 해외 영업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전공분들도 많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물류, 무역, 그리고 이제 경영 쪽의 분들과 그리고 화학과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계 또는 이제 물류, 무역업계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분들이 입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무역이다 보니까 또 이게 제가 얼마 전 연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연어 사 먹으려고 하니까 연어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왜 올라가냐 했더니 이제 항공 들어오는 게 러시아가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네. 이런 것처럼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무역 관련된 그런 또 제재들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전반적으로는? 초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는 이제 물동량이 생각보다 급증하고 그에 따라서 생각보다 선사들이 많은 수혜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점차 이러한 이제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다들 아마 신문으로 봐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통량이 상대적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고, 기존에 이제 그 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추가 주문했던 선사 그리고 항공사들도 최근 이제 그러한 그 재고 관리 차원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그 리스크들을 지금 예방하거나 혹은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국가들이 가격을 낮추고 있어 그 가격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그 기존에 있는 기초 원료들을 재가공하여 전기 배터리 원료 혹은 반도체 원료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와 그 R&D 비용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이 우리나라 석유화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나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유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 전쟁에서 발생하는 이제 해당 국가가 기존에 수출하던 품목들, 그리고 해당 국가가 생산하던 원유의 양,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통되던 그 이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각국에 그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가격 얘기를 말씀하셨군요. 우리는 비싸게 들어가서 가공해봤자 남는 게 없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 생산도 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